반갑습니다. 대이업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뷰티 산업 부분에서 실적을 메꿔줄 것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는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소비 침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경기 둔화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흐름 속 하반기에도 계속 이루어질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요. 전반적인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2분기 실적 예상 추이에 대해서도 오늘 체크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분기 추이, 이 실적, 2분기 실적 추이에서 살펴보자면요.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매출액에서 3,28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역에서는 1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2분기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안에서는 2분기 때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소비가 약했던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도 생각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럭셔리 브랜드들의 그룹 브랜드 이탈과 더불어서 국내 패션 부분에서의 브랜드 약화가 전년 동기 대비 실적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패션 부분과 국내 패션 부분 전반적으로도 해외 패션 부분에서는요, 2분기에 국내 백화점의 이 산업이 해외 명품 매출의 1분기 대비해서 둔화된 움직임을 보여준 이 영향과 더불어서 이 종료 브랜드에 대한 매출 기저 효과가 전반적으로 3.4% 감소한 흐름색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2분기에 의류 소비가 굉장히 약한 흐름세를 나타내면서 동사의 브랜드력 약화로 전반적으로 매출액에서는 11% 감소한 추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뷰티 산업, 뷰티 부분에서의 매출을 계속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이 전체적인 소비재 카테고리별의 이 하락 흐름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패션 잡화 신규 구매 니즈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필수재가 아닌 이 패션 의류에 대한 구매 욕구가 감소하면서 기존에 입던 옷들을 입는 현상들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죠. 저가형 상품들, 그 이 소구 제품들과 중고거래, 렌탈 등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서 이 수요층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그리고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AI 기술의 투자 확대도 어떨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이 신규 구매 니즈 그리고 필수재가 아닌 소비재로의 소비가 지금 현재 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안에서 패션 업황들이 계속해서 하락 흐름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현재로서는 기존의 마케팅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해외 브랜드 를 가지고 이 액세서리나 이 명품의 위주로 매출액을 이뤄냈던 부분에서 이 패션 부분, 국내나 해외에서 다시 가져오는 해외 명품 부분에서 브랜드들을 채워가는 이 하반기에 사업 구조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패션에 대한 니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재 부분에서 미국에서 다시 소비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그 소비재 부분에서 움직이는 흐름세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특히 이 저소득층에서는 패션 니즈에 대한 움직임이 더욱더 둔화될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뷰티 부분에서 사업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호조세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2분기 이 코스메틱 부분에서는 약 매출액에서 6.6% 증가하는 흐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수입 코스메틱, 이 수입 화장품 부분에는요, 니치 향수 브랜드의 이제 상승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에도 매출액에서는 상승 흐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성수의 이 팝업으로 딥티크 같은 이 브랜드들이 계속 팝업 스토어를 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수입 코스메틱, 이 향수 부분에서의 성장세도 하반기에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제조 코스메틱 부분에서의 연작 그리고 비디비치의 고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는 기초 제품 그리고 연작 같은 경우에는 기초 제품 그리고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선케어와 그리고 쿠션 색조 부분에서도 굉장히 뚜렷한 이 사업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작년이었죠. 비디비치가 지난해 8월 첫 출시한 롱웨어 스킨풋 핏 쿠션이 이제 출시된 지 1년 만에 브랜드 최고 인기 상품으로도 등록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 자체적인 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인기도도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작이 고성장세와 더불어서요, 비디비치는 이 면세 채널과 중국 법인 실적 모두 개선됨에 따라서 연 12% 성장률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패션 부분에서의 업황의 둔화 그리고 추가적인 소비 침체가 짐에 따라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사업을 추가로 하면서 힘을 쏟고 있고 그 제품군들이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안에서 현재 주가의 움직임이 적정 주가로도 어느 정도 실적 면에서 계속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유지할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자체는 앞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이 뷰티 산업의 전망을 내려다 본다면요, 전체적으로 아직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황의 지수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흐름, 지난 거래일에서는요, 섬유의복 안에서 이 종목별로의 거래가 급격하게 올라갔던 종목이 있어서 지수가 상승한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의 흐름세를 이어가고 있는 둔화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서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서 뷰티 산업 부분이 더욱더 잘 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투자를 더 해주고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강점을 가지게 된다면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이 사업 구조 그리고 매출 비중의 움직임이 좀 다르게 변화되면서 추가적으로 이 매력도를 뽐낼 수 있는 하반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아직 사업 전망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입 코스메틱 부분의 팝업 스토어도 열고 뷰티 쪽도 어느 정도 강화하는 것으로 보여지고는 있지만 하반기 실적 계속 3분기, 4분기에도 체크해 가면서 어떠한 흐름을 나타내는지 계속 체크해 보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이제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인터내셔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지만요. 제가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실적과 그리고 업데이트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빠르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이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